구독자 여러분, 삼국지 인문 역사 기행으로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 그리고 주역을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8월 말에 스촨성을 다녀왔습니다. 촉한의 땅 스촨성은 중국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사천성이라고도 부르지요. 과거에 익주라고 불리던 곳으로 성도는 청주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이번에 4박 6일로 사천성의 백마관, 불악산, 소화고성, 금문관, 명을엽, 중랑고성, 장비묘, 무후사, 두보초당, 금리거리 등을 탐방했습니다. 스촨은 송대 행정구역인 천엽사로의 줄임말이고 원나라 시대에 성이 만들어지면서 사천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강, 민강, 타강, 가릉강 이 4개의 큰 강이 이곳에서 발원한다는 해석이 그럴듯한 상식으로 퍼져서 중국인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인구는 8,110만 명인데 이로는 광둥성, 허난성, 산둥성에 이어 중국에서 4위라고 합니다. 면적은 48만 5천 km제곱미터로서 남한과 일본의 면적을 합친 것과 비슷하며 농업과 공업이 매우 번성한 성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 이후 문웅할거 시대가 펼쳐지면서 익주는 유장의 세력권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에 따라 형주를 지배하던 유비가 유장을 축출하고 익주 일대에 자리를 지었죠. 유비는 이 스촨성의 삼국지 편대기에 속한 바로 그 나라 촉한을 세웁니다. 스촨성의 성도가 바로 삼국지 팬들에게 성도란 이름으로 친숙한 청주시입니다. 그래서 청구 근교에 제갈공명의 무덤인 무사가 있으며 그 옆에 유비의 무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나라에 대한 여론은 당대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좋았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러한 유적들이 2000여 년 가까이 잘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제갈량은 현재까지 스촨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스촨인들이 실속을 중시하는 것과 제갈량의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천은 중국 일대에 습하고 더운 편이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매운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마파두부도 이곳 스촨에서 기원한 음식이죠. 얼마나 매운지 사천 출신 중국인이 타지에서 벌칙으로 햇불 닭볶음면을 먹고는 이제야 음식다운 걸 좀 먹어봤다고 허풍을 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합니다. 스촨성 음식 중에서 2018년 이후 마라탕, 마라샹궈 등이 한국에서도 유행 중입니다. 자, 이제 각 탐방지의 좀 더 세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선 덕양시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녹두간에는 하나의 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삼국시대 제갈량과 나란히 명성을 떨친 모사, 방통, 즉 봉치의 묘이지요. 현재 이곳은 이미 사천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방통 사당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관총이지요. 방통이 죽었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옷을 이곳에 묻었기 때문에 이 묘를 혈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700년 동안 도굴꾼의 도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의관총이 바로 유비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명은 백마관이라는 곳인데요. 이 지역은 고대 익주와 농서를 잇는 군사의 중지였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익주 유장을 치기 위해 통과했던 길목으로 방통이 유비가 주던 백마를 탔다가 매복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죽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의 지명은 원래 녹두관이었으나 방통이 백마를 탔다가 죽은 이후 백마관이란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방통의 죽음은 촉멸망의 단초가 되지요. 방통이 죽음으로써 제갈량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형주를 떠나 유비에게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주에 홀로 남은 관우는 자만심으로 죽음을 재촉하였고 이후 장비와 유비의 순차적인 죽음으로 이어지지요. 1년의 도미노의 첫 출발이 바로 방통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비와 촉의 자취를 찾아 스촨선 면장의 불악산으로 갔습니다. 천하 삼분지계, 삼국지의 유비와 유장이 만나는 곳이지요. 불악산은 삼국지의 주요 테마를 하여 여러 유명한 삼국지 인물들의 조각상을 볼 수 있어서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면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서기 188년 큰 뜻을 품고
도원결의로 관우 장비와 함께 의행제의 연을 맺은 유비는 26년이 지난 서기 214년 형주에 이어 익주를 취함으로써 촉건국의 기반을 잡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한낱 떠돌이 불황배의 신세에 지나지 않았던 유비에게 서촉행의 시발점이 된 곳이 불악산이죠. 천하를 다투던 주인공들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스며져 있다고 합니다. 온 산을 쩡쩡 울리는 영웅 호걸들의 고함 소리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인물들, 대의명부를 앞세운 책사들이 불꽃 튀는 머리싸움, 계략과 배신, 그리고 음모가 설어있는 듯 왠지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불악산 공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총나라의 5호 상장, 즉 관우, 장비, 조자룡, 마초, 횡충의 기마상이죠. 당장이라도 달려나와 긴 창을 휘두를 것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웅장하고 장쾌한 모습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부선내가 날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문 위로 공연 무대가 있습니다. 10m쯤 떨어진 맞은편에 촉한 이시라는 편액이 걸린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비와 유장이 100일간 잔치를 벌리며 건너편 무대에서 벌이는 무희들이 춤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성 광원시에서 서쪽으로 30km 거리에 있는 삼국의 옛 도읍지 소화고성으로 갔습니다. 이 성은 유명한 고대 전쟁터이고 역대의 군사가들이 다툰 사천 북부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3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소화는 특히 삼국시대의 유물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진나라가 현재의 스촨성에 해당하는 총나라 지역을 정벌하면서 이 지역을 가맹이라 명명했고 지역명을 따서 가맹관이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소화고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화는 백룡강과 가릉강, 청강의 합수목에 위치합니다. 가릉강과 백룡강이 태극의 무늬를 형성해 최고의 태극산수로 우리나라 한동 하회마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소화는 현대 문명의 충격을 적게 받아 고대 중국의 유일하게 잘 보존된 삼국의 옛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진나라 때의 옛 도시 가명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대의 전승의 언덕, 우물, 나루터, 고대인들의 무덤 등 삼국 시기의 많은 유물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화고성에는 명나라 시기의 성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동문을 영공, 서문을 등용, 북문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에 남아있는 고대 성벽들 중에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고대 건축의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성내에 남아있는 전통 가옥들도 정말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기행 1탄으로 스촨성의 백마간 불악산 소화고성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